네, 일발장전 리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제 이제 파나진이 주가가 아마 조금 들썩였을 거예요. 그 아마 경영권 분쟁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최근에 일발장전 기업 한 것 중에 주가 변동성이 제일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훅 떨어졌다가 훅 또 다시 올랐는데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는 않을 거고 소액주주 연합에 대해서 지금 주주행동주의가 표명이 된 것 같고 진행 상황은 아직은 뭐 보도나 이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저렇게 들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네. 주가는 뭐 하여튼 좀 계속 추이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회사 내용을 내가 뭐 제가 정확히 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론을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보았을 때 팩트를 가지고 네. 하여튼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소액주주 지분율이 확 올라가면서 뭔가 불만이 있는 주주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때 이제 하여튼 그런 거. 네. 이 기업이 빼돌리지 말자. 이거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자, 관찰 대상이고 오늘 주제는 제목이 없습니다. 어제 시장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기타 등등.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엑세트라 기타 등등 이것저것 한번 다뤄보자. 이 중에서 뭐 하나 건져야죠. 네. 쭉 불러드리면은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안 보신 것 치고는 이슈들만 다 잘 집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훅 훑다 보면은 네. 뭐 제가 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긴 하는데 어제는 못 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자, 카카오뱅크의 급등,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숏커버인가 단순히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쇼커버라고 보고요. 쇼커버. 사실 뭐 3분기 실적이 잘 나오긴 했어요. 잘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밸류를 보면은 다른 이제 은행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고평가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워낙 주가가 뭐 고점 대비 거의 뭐 5분의 1 토막씩 나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반발 매수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뭐 로블록스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근데 기술적인 반등을 좀 강하게 좀 했거든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많이 반등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도 뭐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해야 될 것 같고 산업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또 구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힘들지 않을까. 다른 은행주의 주가는 낮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질문은 그거잖아요. 저기서 더 올라가느냐. 사도 돼요? 이거 항상 뭐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굳이. 네. 오케이, 굳이. 저도 굳이. 땡.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크립토닷컴 정상 거래 중이다라고 크립토닷컴의 CEO가 본인들의 대차 대조표는 강력하다 그러면서 정상 거래가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시장은 계속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FTX라고 하는 그 세계 3위권 그 가상화폐 거래소죠. 여기가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서 크립토닷컴이라고 하는 거래소로도 또 전이가 될까 봐 걱정들을 하는 것 같고 어제 실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컴투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다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자, 요거 풀어주세요. 네, FTX 거래소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처럼 신뢰 문제라고 보는 거죠. 미국 월가에서는 벌써 이제 이 가상화폐 관련된 시장을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못하겠다. 뭐 그런 이제 기류가 또 감지가 좀 될 정도로 사실 신뢰 문제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건드려졌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세계 3위 정도 이제 거래소가 이렇게 파산 신청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채무가 거의 뭐 몇십조 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다른 이제 거래소들도 이거 부실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가상화폐 시장은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경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 금융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일벌백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니까 FTX도 이제 본사가 저기 이제 파나마에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파나마에 있으면 이제 세금 탈루 뭐 세금 문제가 분명히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오늘은 이제 더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해가지고 리플 같은 경우는 뭐 한 10%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제가 이제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국지적인 리스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컴투스라든지 네오이즈 이런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조정을 조금 강하게 받았거든요. 뭐 그런 조정을 이용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위믹스 관련된 위메이드 그룹주들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들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월가에서는 그 뭐 좀 이따 뒤에 또 자막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 바이낸스라는 최대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매수 리포트를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FTX나 크립토닷컴이나 이런 쪽의 반사 이익으로 그쪽에 거래가 또 안정되게 몰릴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가 많게 되면은 이게 거래가 분산이 되게 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익성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이낸스라든지 그리고 FTX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아마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일단은 지금은 가상화폐가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 정말 많은 수의 어떤 코인도 생기고 그리고 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래소 상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 너무 난립했죠. 네,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게는 결국에는 아마 선두 그 업체에 될까요? 선두 코인에 될까요?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어떤 사업이 초기에 나오게 태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확 커졌다가 이게 나중에 실제로 돈 버는 회사 쪽으로 압축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코인도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 좀 빨리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뭐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신뢰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게 예를 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포함한 어떤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화폐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이버머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는 부분들을 보고 이제 게임 아이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아까 전에도 신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신뢰가 구축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보편화가 된다라면은 지금 게임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지만 이게 거래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보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런 사태가 이번이 끝이면 좋겠지만은 이게 아닌 제2의 또 FTX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조심하자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코인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코인은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가격이 부여가 되고 가격이 있다 보니까 가치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원초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네. 조심하자는 말씀 오케이. 좀 드리고 싶네요. 전태현 팀장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네. 의견을 아직은 게재하고 계시고 김현미 회장은 그래도 거래는 거래이니까 위메이드 맥스는 저점 매수를 역설적으로 한번.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과 가상화폐는 분명히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주식시장에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은 또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잘 그렇죠. 봐가지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포인트를 좀 잡아야죠. 네. 자, 또 빠르게 넘어가서 테슬라에 대한 이 의견 하향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AMD하고 같이 묶어봅시다. 그 반도체 기업인 AMD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 잇따르고 있다. 이게 월가의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인데 뭐 어느 은행인가 투자 은행들이 AMD가 이제 서버용 반도체인 제노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냈는데 결국엔 이 제노아가 서버용이지만 이 서버가 어디에 쓰일까? 지금처럼 뭐 가상화폐 시장도 좀 침체돼 있고 전자상거래도 애매하고 그러면은 그 결국엔 자율주행 이거 아니겠어요?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아닐까요? 서버입니까? 데이터 센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테슬라 뭐 이렇게 되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낮추고 AMD는 의견을 높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슬라는 저는 이게 CEO 리스크 이게 너무 좀 강하다. 가뜩이나 요즘에 지금 또 코인도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게 도지코인 이슈도 좀 있고 트위터 또 인수해놓고 뭐 직원들 다 자른다 그러고 내년에 또 파산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고 AMD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 CPU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인텔을 오히려 좀 추월할 수도 있다. 인텔이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를 할 거고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제노아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제노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들이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게 이제 이런 AMD가 그래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또 주로 또 많이 또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주까지 좀 연결이 좀 된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조금 훈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저도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투자 의견처럼 AMD가 오히려 조금 유망하고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엔비디아에 대한 그 전망도 같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한때는 그래픽 카드로 코인 역시 가상화폐 막 이쪽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래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영상 분석, 뭐 환경의 분석, 자연재해 하려면은 봐야 되고 판독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또 바꾸는 것 영상 같아요. 시스템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테슬라하고 이제 AMD를 굳이 엮어보자면 이제 서버용 CPU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내 스마트 카 내 중앙 제어 칩이 있지만 이게 중앙 클라우드 서버와 이렇게 통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서버용 CPU 이게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에픽 4세대라 그래갖고 서버용 CPU가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빨리 나왔는데 지금 서버용 CPU가 지금 평가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뉴스 네. 오면서 뉴스 찾아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텔이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물론 이 서버용 CPU의 어떤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AMD가 인텔 적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단 공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첨단 제품에서 이제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사학연금회관에서 이제 그 데스크탑 PC용 이제 그 PC용 그 CPU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인텔 부사장이 올 연말에 나온다. 이번 연말에 나온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아시겠지만 인텔이 양치 손이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나온다 그러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 인텔 그 AMD가 일단 서버용 CPU 그러니까 이게 DDR5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네네. 그 서버용 CPU인데 이게 사파이어 레피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DDR5가 들어갈 건데 어쨌든 이 AMD가 이제 불씨를 이제 키우고 인텔이 만약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는 우슬 기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 주제는 오늘 무죄지만 기타 등등으로 여러 가지 좀 빠르게 다뤄봤는데 결론은 지어야 됩니다. 저렇게 이슈들이 있으면은 국내에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업 네. 뭘로 선정을 해봐야 될까요? 두 분 하나씩.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마음속에 원픽은 뜬금없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시장의 기류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이제 찾는 게 지금 가장 좀 핵심적인 분위기라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좀 걸릴 수 있는 게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한 종목 꼽으라고 하면 그냥 SK 바이오사이언스. 미국에서 모더나 화이자도 주가 흐름도 좀 좋았기 때문에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뭐 AMD도 사실은 이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다 올리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적어놓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버리, ST팜 이렇게 네. 세 개지만 그 중에 탑 원픽 한 종목은 하자면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러면 정태근 팀장은 같은 SK 겹치네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네. 그럼 저는 한미반도체로 가겠습니다. 후공정. 사실 오늘 SK를 한미반도체 겹치려면 하나마이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랬어야 되나. 굳이 뭐 라임을 맞출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막 뱉어내면은 좀 그렇죠. 사실 아침에 이제 기업 선택이 조금 난해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됐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